사람들은 세상을 치열하다고 말합니다. 빠른 놈이 이기고 센 놈이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일도 공부도 잘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죠. 빠릿빠릿하게, 똑똑하게, 부지런하게 말입니다. 근데 자연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꼭 그래야 할까? 느릿느릿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때우는 나무늘보, 대나무만 질리게 씹어먹는 판다, 그리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열매를 가지고도 공룡 시대부터 살아남은 은행나무까지, 굳이 경쟁 안 하고도, 굳이 바쁘지 않아도 그냥 자기 방식대로 오래오래 살아남은 존재들, 자연 속 진짜 생존 고수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억 년 전 중생기 쥐라기 시대,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절,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은행나무 그늘 아래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생대부터 현재까지 지구를 지키고 있는 은행나무는 생물 분류 단계에서 동물과 식물을 나누는 개 바로 밑인 은행나무 문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식물입니다. 은행나무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 이유이지요. 은행나무는 세계 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인데 멸종이라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나무 종은 한때 지구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신생대 초기 남반구의 은행나무 종이 멸종하고 빙하기를 거치며 북반구 고위도 지역의 은행나무 종이 멸종되면서 동아시아 은행나무 종만 살아남았습니다. 야생 은행나무는 중국 산악지대에서 소수의 서식지가 확인되었을 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나무 종은 대부분 인간의 도움으로 번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서 발견된 야생 은행나무도 과거 인간이 머물던 지역이라 순수한 야생종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은행나무는 빠르게 번식하거나 화려하게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꽃을 화려하게 피우거나 열매로 새를 유혹하는 사이 은행나무는 그냥 느릿느릿 묵묵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사과나무가 묘목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5년, 밤나무는 7년이 걸리는 데 비하면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야생의 온갖 시련 속에서 30년을 살아남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번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옮겨 심어줄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은행나무를 좋아하는 동물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깊은 가을 거리를 산책하다 보면 꼬릿꼬릿한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이 악취의 정체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인도를 바쁘게 거니는 인파에 밟히고 터진 은행나무 열매입니다. 불쾌한 악취로 인해 수많은 견과류의 매개를 담당하고 있는 다람쥐나 청설모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열매는 다 먹어치우는 곤충이나 벌레도 은행나무 열매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은행 종자에 들어있는 아마그달린이란 물질은 몸 안에서 독극물인 시아나수소로 바뀌어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 은행나무 열매를 매개할 동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은행나무가 번성하던 시기에는 은행나무 열매 독을 체내에서 분해하는 능력이 있고 특유의 꼬릿한 향을 좋아하는 특이한 취향을 가진 미지의 동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지의 동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멸종하게 되면서 은행나무도 멸종의 길로 접어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은행나무의 유일한 매개동물은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독성 때문에 먹지 않는 은행 열매이지만 인간은 열을 가하면 독성이 약해지고 맛도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단단한 껍질을 깨고 속껍질까지 제거한 후 속살을 식용유나 버터에 볶다 소금을 살짝 뿌려 먹으면 훌륭한 술안주로 변신합니다. 독성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독성 물질이 남아있어 아동은 5개, 성인은 20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은행나무 열매를 먹긴 하지만 은행나무를 식용을 위해 가꾸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이나 도시 가로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은행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병충해의 피해도 적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이 터졌을 때 폭심지 가까이 있던 은행나무가 살아남아 다시 싹을 틔우기도 했죠. 하지만 은행나무가 도시의 가로수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름의 눈부신 녹색으로 덮여있는 산들이 서서히 노랑 빨강으로 물들어갑니다. 특히 은행나무가 만들어내는 노란 물결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홍천에 위치한 은행나무 숲은 지병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직접 조성한 숲으로 유명하죠. 이처럼 은행나무는 번식에 불리한 조건으로 멸종할 뻔했지만 아름다움을 무기로 멸종위기를 극복하고 그 개체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나무늘보는 나무에 사는 느림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북한에서는 게으름뱅이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나태를 뜻하는 슬로스라고 부릅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나태함이나 게으름뱅이의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이름처럼 나무늘보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 중 하나입니다. 시속 0.24km, 사람 걸음 속도의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하루 이동 거리는 고작 30m 남짓으로 이렇게 느려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느린 움직임은 생존에 불리해 보이지만 나무늘보는 철저하게 생존을 위해 느림을 선택한 동물입니다. 나무늘보의 주식은 나뭇잎입니다. 나뭇잎 3개만 먹으면 하루를 버틸 수 있죠. 기본적으로 대사가 느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움직임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니 장시간 나무에 숨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 매달려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몸에 이끼가 자라고 털 속에는 벌레나 곰팡이가 마치 생태계 일부처럼 살아갑니다. 몸에 붙은 이끼나 벌레를 비상식량으로도 사용한다고 하니 생존을 위해 기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성한 나무들이 가득한 곳에 주로 서식하는 나무늘보는 완벽한 위장과 느린 움직임으로 천적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로 천적의 눈에 띄기도 하지만 워낙 에너지 섭취량이 적고 움직임이 없다 보니 먹을 살도 없고 맛도 없어서 여간에선 나무늘보를 사냥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느림이라는 약점을 생존 전략으로 바꿔버린 동물, 그게 나무늘보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나무늘보의 생활터전인 열대우림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나무늘보의 삶은 유지될 것입니다. 나무늘보만큼 느리지는 않지만 게으름으로는 뒤지지 않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판다입니다. 한때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적이 있지만 인간의 보호 노력 덕분에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취약 등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판다는 중국 스촨성 산악지대의 깊은 숲속에서 살아가는 프로 대나무 먹방러입니다. 겉모습은 귀엽고 순해 보여서 누가 봐도 평화주의자 같지만 사실 판다는 곰과에 속한 육식동물입니다. 그런데 판다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판다가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사는 건 바로 대나무입니다. 원래 판다의 조상은 육식성이었지만 오래전 먹을 게 부족해지면서 대나무를 주식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섬유질을 소화하기에 불리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는 터라 대나무 소화율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kg이 넘는 거대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30kg 정도의 대나무를 먹어야 하다 보니 하루 12시간 이상 대나무를 씹고 또 씹어야만 겨우 생존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영양가가 별로 없는 대나무를 주로 먹다 보니 최대한 느릿느릿 에너지를 아껴 쓰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생존 방식은 판다의 성격과 행동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판다는 싸움을 싫어하고 이동도 최소화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먹거나 자며 보냅니다. 먹고 쉬고 또 먹고 쉬는 일상의 반복, 경쟁과 속도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느린 움직임은 천적의 공격을 피하기가 어렵고 발전기가 1년에 다 며칠 뿐이라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 짝짓기에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빽빽한 대나무 숲이 표범이나 들개의 공격을 막아주고 짧은 발전기 안에 짝짓기를 성공할 만큼 충분한 개체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대나무 숲을 파괴하면서 판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생존에 불리한 느린 움직임과 확률 낮은 짝짓기는 판다를 멸종 위기종으로 몰아넣었죠. 이런 판다를 구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판다를 위기에 빠뜨렸던 인간입니다. 판다가 멸종 위기를 이겨낸 무기는 무엇일까요? 큰 얼굴과 둥글둥글한 팔과 다리, 하얀 얼굴에 까만 눈두덩이, 그리고 굼뜬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판다는 보호종으로 지정됐고 전 세계 동물원과 연구기관에서는 판다 보존과 번식을 위한 특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1년에는 세계자연기금의 로고로 채택되면서 멸종위기 동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판다를 외교에 이용했습니다. 중국에서만 서식하는 판다를 이웃 국가에 선물하거나 임대하여 경제, 군사, 외교적 영향력까지 넓히고 있죠. 세계인들은 판다의 귀여움에 빠져 맥을 못 추었습니다. 판다의 귀여운 이미지는 각종 컨텐츠에 사용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죠. 자연 속에서라면 생존에 불리할 수 있었던 판다의 특성은 오히려 인간 사회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입니다. 이처럼 생존에 필수로 여겨지는 민첩함, 번식력과 같은 필수 조건들이 모자람에도 각자의 강점을 살려 강자만이 살아남는 혹독한 생태계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성공을 위한 요소들이 나에게 없거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 발전시킨다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소중한 나이니까요.